은퇴 후 제주 정착. 그런데 2년 만에 서울로 도망친 충격적인 이유. 서론. 은퇴 후 꿈꿨던 제주도 생활 현실은 달랐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다. 은퇴 후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으며 속세를 떠난 듯한 평온함을 제공하는 곳으로 많은 은퇴자들이 정착을 고민하는 대표적인 장소다. 바다 보며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에는 한라산을 등산하고 저녁에는 여유롭게 책 읽으며 보내고 싶다. 이렇게 기대하며 짐을 싸들고 제주도로 향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언제나 다르다. 제주도에서 정착했다가 몇 년 안 돼서 다시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 왜일까? 단순히 제주도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퇴 후의 삶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상상하는 데 있다. 막상 살아보면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제주 정착이라는 달콤한 꿈이 어떻게 현실에서 벽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어떤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은퇴 후 정착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하고자 한다. 사례 1. 제주 생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서울보다 물가가 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가네? 서울에서 30년간 검사로 일한 박씨 63세는 정년퇴직 후 제주도에 정착했다. 그는 서울에서의 치열한 생활을 뒤로하고 남은 인생은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다. 수도권 아파트를 정리하고 제주도에 전원주택을 지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제주도 생활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됐다. 물가 상승과 높은 생활비. 솔직히 서울보다 제주가 더 저렴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농산물도 비싸고 택배비도 많이 들고 병원이나 마트 가는데도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주도의 물가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육지에서 배송되는 상품들은 추가 비용이 붙고 병원 문화시설이 부족해 왕복 비행기표를 감수하며 서울을 오가야 하는 경우도 많다. 관광지 물가 적용받는 현실.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식비가 서울보다도 비싼 경우가 많다. 로컬 맛집을 찾으려 해도 물가 상승과 함께 점점 가격이 올라 부담이 된다. 결국 제주 생활 2년 만에 서울 복귀. 박 씨는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서울은 비싸도 편리하니까 생활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제주에서는 돈을 써도 만족도가 떨어지더라.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돌아오게 됐다. 고 말했다. 사례 2.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 단절. 친구도 없고 대화 상대도 없고 너무 외로웠어요. 김씨 60세는 평생 교사로 일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 그는 은퇴 후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내려가 보니 적막감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 예상보다 심각한 사회적 단절. 서울에서는 그냥 나가면 친구도 있고 동네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익숙했는데 제주에서는 누굴 만나려면 일부러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야 하더라고요. 김 씨는 은퇴 후 제주에 정착하며 완벽한 휴식을 꿈꿨지만 곧 외로움에 시달렸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관계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줄어든다. 지역사회 적응의 어려움. 제주도의 커뮤니티는 폐쇄적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원주민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끼리 모여도 서로 바쁘다 보니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다. 결국 서울로 돌아온 이유. 김 씨는 사람 없는 곳에서의 고요함이 좋을 줄 알았는데 사람 없는 삶 자체가 힘들었다. 결국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고했다. 사례 3. 건강 문제와 의료 접근성 부족. 아프면 그냥 참아야죠. 병원이 멀거든요. 박정수 씨 65세는 건강한 편이었기에 의료 접근성에 대한 걱정 없이 제주에 내려왔다. 하지만 2년 만에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현실을 실감하게 됐다. 큰 병원을 가려면 육지로 가야 한다. 제주에도 병원은 있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암,
심장질환, 관절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이 생기면 장거리 이동이 필수다. 건강 악화로 인한 불안감. 박 씨는 한 번은 응급실 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이 너무 멀어서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나중엔 아예 서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했다. 결국 다시 서울행. 건강이 악화된 후 박 씨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몸이 아프니 자연환경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병원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게 나이 들면 더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은퇴 후 정착, 낭만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주에 정착했다가 현실적인 이유로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복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정착지를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생활비 예상보다 물가가 비쌀 수도 있다.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라. 의료 접근성,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가까운 곳이 유리하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어디서 살 것인가? 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의 문제다. 지금 은퇴 후 정착을 고민하고 있다면 충분한 현실 검토를 먼저 해보자. 결국 은퇴 후의 삶은 편안함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당신이 꿈꾸는 은퇴 생활,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은퇴 후 정착, 낭만보다 현실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낭만적인 기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 후 정착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번에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짚어보려 한다. 1. 인간의 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신경가소성과 은퇴 후 삶. 은퇴 후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이 기대만큼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뇌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 NEUROPL ASTICITY 개념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빠르지는 않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 패턴을 정착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현실적인 조언. 은퇴 후 이사를 고려할 때는 장기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기 거주를 하면서 적응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행복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행복 연구에서 얻은 교훈.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이상 진행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안정이나 거주지의 환경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삶의 목적이었다. 실제로 연구진이 7,080대 노인들을 조사했을 때 사회적 연결이 강한 사람들은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낮았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한 삶을 유지했다. 반면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현실적인 조언. 은퇴 후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것인가이다. 은퇴 후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3. 나이가 들수록 이동의 자유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노년기의 이동성과 독립성. 미국 노화 연구소 내셔널 인스터투트 안 에이징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이동성이 제한될수록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관절염, 근감소증 SARCOPENIA, 신경계 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지면 사회적 활동 감소, 고립 정신 건강 악화, 신체 건강 악화의 악순환이 일어난다. 현실적인 조언. 은퇴 후 정착지를 선택할 때 대중교통 및 의료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한가? 응급 상황에서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시설마트, 은행,
약국 등이 가까운가? 특히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를 대비한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 제주도나 농촌처럼 차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운 곳보다는 필요할 때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가능성이 크다. 4. 소비보다 생산적인 삶이 중요하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가 아닌 생산. 은퇴 후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소비 중심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여행, 맛집 탐방, 취미 생활에 몰두할 계획을 세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생산적인 활동, 작은 사업, 봉사활동, 취미를 통한 창작 등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리적, 육체적으로 건강할 확률이 높다. 실제 연구 사례. 노년기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30% 낮다. 미국 공중보건저널 연구. 소일거리를 하거나 창작활동, 유튜브, 블로그, 취미사업 등을 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연구. 현실적인 조언. 은퇴 후의 삶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든 생산적인 요소가 포함된 삶으로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으로 지식 공유하기. 은퇴 후 강사활동, 멘토링, 컨설팅하기. 소규모 텃밭 농사, 공방 운영, 지역사회 활동 참여하기.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떠나 삶의 목적과 보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 낭만적인 은퇴는 없다. 현실을 직시하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상적인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제주도로 가든 해외로 가든 어디에서 살든 핵심은 그곳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과 어려움, 최소 6개월 1년 단기 체험 필요.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형성 가능성. 행복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온다. 이동의 자유와 의료 접근성. 건강과 이동성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하다. 소비 중심이 아닌 생산적인 삶 설계.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정신, 육체 건강의 필수.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 보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아직 은퇴 후 정착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멋진 곳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 가능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꿈꾸는 은퇴 후 삶,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현실적인 점검을 해보자.